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미치겠어요. 밤에 잠은 자야겠고 커피 향은 포기 못하겠고 정말 지옥 같은 갈등이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나는 왜 남들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음껏 못 마실까 하는 자책 말이죠. 카페인에 예민한 체질을 타고난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은 필수 코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는 구원투수가 바로 디카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카페인을 마시면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거 정말 카페인이 0%일까? 몸에 나쁜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 의심스러운 디카페인의 정체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마시는 디카페인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짜 안도감을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디카페인이 단순히 카페인을 뺀 커피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몸을 생각해서 마신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상술인지 아니면 과학의 승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디카페인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부터 의학적인 실체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과연 디카페인은 제로콜라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인의 소울푸드, 커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커피콩에서 카페인만 쏙 빼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과정은 연금술에 가까운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처음 디카페인 커피가 세상에 나온 건 우연한 사고 덕분이었습니다. 1903년 독일의 한 커피 상인이 바닷물에 잠긴 커피 생두를 발견했죠. 버리기 아까워 볶아봤더니 맛은 그대로인데 카페인만 씻겨 나간 겁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본격적인 디카페인 공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방식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벤젠 같은 강력한 유기 용매를 사용해서 카페인을 녹여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유독물질 벤젠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위험한 물질은 쓰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이용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입니다. 화학 물질 없이 오로지 물의 농도 차이만을 이용해 카페인을 걸러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공법입니다. 고압에 이산화탄소를 쏴서 카페인 분자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맛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주로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을 씁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카페인이 완벽하게 사라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사실 MU 카페인이 아닙니다. 자, 국제 기준상 97% 이상,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는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마시는 한 잔에 아주 미량의 카페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겨우 그 정도가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미량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디카페인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이 디카페인은 건강에 해롭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카페인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은 카페인을 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디카페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셨다간 낭패를 봅니다. 속쓰림 증상은 일반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디카페인 원두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량은 문제가 안 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디카페인은 왜 마시는 걸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국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죠. 우리는 커피의 향과 그 분위기, 그리고 루틴을 사랑하는 민족이니까요. 마치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무알콜 맥주로 기분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왜 일반 커피보다 500원이나 1000원 더 비쌀까요? 단순히 카페인을 뺀 것뿐인데 돈을 더 받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공정 비용 때문입니다. 원두를 수입해서 다시 가공 공장으로 보내고 복잡한 설비를 돌려야 하니까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건강을 위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인 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로슈거 트렌드와 맥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설탕은 빼고 달콤함만 즐기고 싶은 욕망, 카페인은 빼고 커피 맛만 즐기고 싶은 욕망.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리스크 프리를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로 콜라가 완벽한 건강 음료가 아니듯 디카페인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디카페인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카페인이 없으니까 마음껏 마셔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만약 하루에 디카페인을 5잔씩 마신다면 어떨까요? 미량의 카페인이 쌓여 결국 일반 커피 한 잔과 맞먹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그 모든 성분을 해독하느라 여전히 열일하게 됩니다. 결국 디카페인은 치료제가 아니라 타협점일 뿐입니다. 이 타협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건강한 커피 라이프의 핵심이죠. 최근 한국에서도 디카페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에 가보면 디카페인을 주문하는 젊은 층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임산부나 마시는 커피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갓생을 살기 위해 숙면을 선택하는 현명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뇌를 억지로 깨우는 카페인 대신 커피 향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스타벅스와 이디야, 투썸플레이스의 디카페인 제조 방식이 다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공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물을 쓰고 어떤 곳은 천연 용매를 사용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차이에 따라 맛과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의 디카페인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수면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디카페인을 마셔도 잠이 안 와요 하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량의 카페인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커피의 향 자체가 뇌를 자극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플라시보일 수도 있죠. 우리 뇌는 커피 냄새만 맡아도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과 뇌의 반응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숙면을 원한다면 오후 2시 이후엔 디카페인도 끊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한국인의 피에는 커피가 흐른다는 농담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카페인이라는 영리한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보다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게 현대적인 지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디카페인 커피는 결코 가짜나 상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공정과 비용이 들어간 정밀한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100% 무결점한 건강 음료도 아닙니다. 카페인 함량이 낮을 뿐 여전히 커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디카페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디카페인을 커피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커피라는 즐거움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니까요. 체질이라는 벽을 넘어 누구나 향긋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고마운 존재를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한 잔의 공법을 알고 잔류량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아끼는 진짜 교양 있는 습관입니다. 앞으로 카페에 가서 디카페인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할 때 조금은 다른 기분이 드실 겁니다. 아, 이 커피는 물로 카페인을 뺐을까? 아니면 이산화탄소로 뺐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소소한 지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디카페인은 커피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공법 이야기를 슬쩍 들려주세요. 아마 그 친구도 디카페인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커피의 맛은 카페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두의 풍미와 볶는 기술에서 오니까요.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전문가들도 디카페인을 못 맞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술이 그만큼 완벽에 가까워졌다는 증거겠죠? 이제 디카페인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선택이 아니라 취향에 따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제 대신 마시는 따뜻한 디카페인 한 잔의 여유. 밤샘 작업 후 피로하지만 향은 즐기고 싶을 때 찾는 차가운 디카페인 한 잔. 이 모든 게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중 하나 아닐까요? 네, 물론 임산부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디카페인 기술의 발전은 정말 축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디카페인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 몸의 신의 귀를 기울이며 적당히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커피 몇 잔이나 마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라면 내일은 디카페인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내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바로 반응하죠. 디카페인 커피는 그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작은 위안이기도 하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디카페인은 상술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구원자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한 기호품일 뿐입니다. 설탕 없는 과자, 알코올 없는 맥주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즐거움은 유지하되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아주 정당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학 공정이나 미량의 잔류량은 잊지 마세요. 알고 마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모르고 마시는 것은 방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커피 취향을 더 넓혀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카페인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디카페인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고 우리는 그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일반 원두의 강렬함인가요? 아니면 디카페인의 부드러운 배려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커피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상 속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에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디카페인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커피 마니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밤잠 설치면서도 커피 못 끊는 그 친구에게 말이죠. 아마 너 이런 것도 알아? 하며 깜짝 놀랄 겁니다. 지식은 나눌 때 더 빛나고 커피는 함께 마실 때 더 맛있으니까요. 이제 디카페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디카페인의 역사, 공법, 그리고 의학적 진실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커피 좀 안다 라고 명함 내미셔도 충분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가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디카페인을 마시고 직접 겪은 독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나는 디카페인을 마셔도 이런 증상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정보가 될 겁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풍성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혹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세상 모든 지식을 주먹밥처럼 꽉꽉 뭉쳐 배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카페인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 잠이 안 온다면 아까 말한 디카페인의 잔류량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농담입니다.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최고의 숙면법이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향긋한 커피 향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주먹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진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끝.